자, 반갑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시작하셨다면 시험에 있어서 이 오답이 가장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수험생들을 오랜 기간 좀 상담해오면서 가장 효율이 높고 현실적인 이 오답 노트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예시를 들어놓은 이 녀석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 자체가 아닙니다. 뭐 명칭은 한 줄 오답 노트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에 앞서서 이 본인이 지금 어떻게 오답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요게 예시를 좀 들어놨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체크부터 좀 해봅시다. 먼저 오답 노트를 아예 안 하고 있다. 이건 논외입니다. 일단 시작하세요. 오답 노트를 안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다만 이제 본인 목표 등급이 적당히 한 3, 4등급 정도, 난 최저만 맞추면 돼 해서 이 정도가 아니라면, 목표가 2등급 이상, 1등급 이상이라면 한 권당 어떤 과목당이죠. 과목당 풀어야 되는 권수도 굉장히 많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풀어야 되는 양 자체가. 그래서 그때그때 그냥 책에 적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내가 초반에 풀었던 책은 나중에 다시 돌아가기도 좀 힘들고 모든 문항들을 다 한 문항 한 문항 훑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잘 풀린 문항들과 잘 못 푼 문항들, 이런 것들을 구분해주면서 선별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분명히 오답을 하는 과정, 오답 노트에 옮기는 과정은 일단 필요하거든요. 근데 스크랩해서 이렇게 지금 오른쪽 예시 든 게 위에가 이제 스크랩을 한 거죠. 스크랩해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과정이나 아니면 문제를 따라 적는 거, 뭐 해설을 아래 적어놓긴 했네요. 이렇게 적어놓는 과정, 이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지금 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한 문항 한 문항을, 모든 문항을 다 스크랩하거나 해설을 적거나 아이디어 적거나 하면서 오답을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에너지도 소요돼서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전 문항들을. 문제풀이량은 엄청 많아야 되는데 책 권수도 점점 늘어날 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마 이거 오른쪽 이 정도 오답하는 데만 해도 한 2-30분 걸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막 오리고 붙이고 적고 하는데,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현실적으로 한번 가보죠. 현실적으로 단 오답 노트는 필수입니다. 고정 1등급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알아보죠. 과목별 일반 노트 일단 한 권씩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탭을 쓰더라도, 나도 녹화를 탭을 하고 있지만 탭을 쓰더라도 일단은 요런 일반 노트예요. 그냥 넘기면 일반 노트인데, 요런 것들 일반 노트예요. 한 권만 딱 준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일반 노트. 메가패스 적혀있네요. 좋을 것 같은데, 좋을 것 같은데가 아니고 만들어야 됩니다. 과목별 한 권만 일단 만들고 한 줄 오답 노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뭐냐면, 잠깐 위로 다시 올라가서 본인이 못 푼 이유가 여기 뭐 적혀있네요. 빨간색으로 적혀있는데 뭐 이런 무형근을 뭐 못 떠올렸다, 이래서 적어놨네요. 다 이런 게 필요하다 라고 적어놓은 이 과정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은 지금 한 줄이라고만 말했지만, 한 줄 오답이라고만 말했지만, 한 줄이 굳이 아니어도 괜찮고 두 줄, 세 줄 뭐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틀린 이유나 이 아이디어들을 본인의 언어로 압축해서 적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해설을 뚝딱뚝딱 적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못 풀었는지, 왜 못 떠올렸는지를 본인의 언어로 바꿔서 말로 적어놓는 겁니다. 말로 압축해서 적는 거. 문제를 그대로 쓰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아예 안 적는 거예요. 그냥 출처 정도만 적으면 되는데, 문제 적는 거는 오히려 내가 이 말을 나중에 왜 써놨지 하고 볼 때 문제가 떠오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냥 문제를 보고 어떻게 흐름 따라가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디어, 이유나 아이디어만 적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해서 모든 오답을 써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잠시 이렇게, 이게 지금 한 건이 있잖아요. 뭐 줄노트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줄이 만약 있다면 그냥 이거 한 줄 한 줄 세밀하게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적고, 한 줄 한 줄 적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크게, 엄청 크게 씁니다. 두 줄씩 찾아야도 괜찮아요. 두 줄을 그냥 이렇게 써버려. 두 줄짜리를 한 번에 이렇게 써버려 그냥. 그리고 다음 아래 내려가서 또 이렇게 써버려.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3-4개 정도의 어떤 아이디어나 해설들이, 본인의 해설이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글이 많아지면은 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큼지막하게 이렇게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 써놓고. 문제로 그대로 쓰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문제를 쓰는 거를 머릿속으로 해보자, 이게 목표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쭉쭉 적어 나갑니다. 쭉쭉 적어 나가는데, 문제들을 많이 풀면은 당연히 이 오답이 누적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중복이 발생을 할 거예요. 분명히 틀린 게 또 틀립니다. 그래서 오답을 하는 거고요. 책에만 적으면은 이게 본인의 과거에 봤는지 안 봤는지도 애매하게 기억날 뿐더러, 나지 않을 뿐더러, 나는데 출처가 어딘지도 기억이 안 나요. 과거에는 내가 똑같이 틀렸는지, 똑같이 해설을 적어놨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 한 줄 노트에 쭉쭉 적으면서 중복이 발생했다 싶으면 그때 앞으로 좀 돌아가서 내가 분명히 이거 적었는데 하는 그 위치로 돌아가서 적었었네. 그럼 지금과 과연 똑같이 틀렸는지 비교 한번 해주고, 혹시 발전이 좀 있었다면 과거 것을 수정을 해도 괜찮고, 과거에 적어놨던, 아니면 약간 다른 아이디어면 그냥 또 적는 겁니다. 이럴 땐 또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또 적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벽이 깨지는 2등급에서 1등급, 1등급에서 그 위로 넘어가면서 이 충돌, 요게 발생해요.
요 예시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충돌이 뭔지. 예를 들어 내가 뭐 수학이니까 수학 기준으로 말하면 3차 방정식을 풀라고 해요. 3차식을 풀라고 하는데 3차식 문제가 나왔는데 나는 과거에 언제 보니까 해설을 보고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든 해설 강의를 봐도 상관없고 그때는 분명히 오답을 인수분해해서 2차식 2차 방정식의 어떤 근해 공식으로 풀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언제는 보니까 갑자기 함수를 그리래. 함수를 그려야 된대. 3차식 문제가 나왔는데 언제는 함수를 그리래. 근데 언제는 보니까 또 미분을 하래. 미분을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또 있다고 치면 어떤 문제는 어려운 문제겠지만 적분을 해야 된대요. 3차식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였다고 쳤을 때 언제는 갑자기 함수를 그리라고 하고 언제는 또 미분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니 이 문제인데 왜 언제는 이렇게 풀고 언제는 이렇게 푸는지 하고 지들끼리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충돌입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문제가 조합되는 방식에 따라서 출제 방식에 따라서 방향이 여러 가지겠죠. 그 상태에서 본인의 우선순위를 적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을 거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그리고 방정식으로 해결 안 되네. 인수분해가 만약 안 되네. 치면은 함수 적는 걸 거고 함수로 가는 걸 거고 함수를 하기 위해서는 미분 아마 해야 될 건데 이 방식도 안 되면 적분이라는 아이디어도 있지 않을까. 어려운 문제겠지만 뭐 이런 방식으로 본인만의 어떤 충돌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 벽이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문제풀이 방식이 됐던 어쨌든 문제풀이 방식이 됐던 본인의 지식, 개념적인 지식이 됐던 충돌이 일단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충돌이 발생할 때 일반화시켜 나가는 과정, 본인 기준에서 점점 이거를 정교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이 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벽이 깨지게 됩니다. 이제 아마 이 정도 수준에 왔으면 분명히 높은 등급을 받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면서 그 등급을 견고하게 그리고 100분위 기준에서는 계속 높아지게 되겠죠 아마.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어떤 과목을 점점 정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습은 어느 정도로 하냐. 한 매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매일 못할 수도 있어요. 언제는 피곤한 날도 있을 거고 다른 과목을 좀 더 많이 하는 날도 있을 거니까 매일 안 되면 이틀에 한 번, 2, 3일에 한 번 정도를 계속 누적 복습해주면서 이 누적 복습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진 않아요. 만드는데 딱 한 줄로 만드는데 본인만의 언어로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거지 복습하는 데는 크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보고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었구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어떤 표지, 이런 선지가 나오면 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구나. 뭐 요런 거를 계속 이제 누적 복습을 해주는 겁니다. 쭉쭉. 그리고 완벽히 체화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는 누구는 예전에 뭐 루트사를 보고 이를 못 떠올렸다든지 이런 과정도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알 거잖아요 아마. 그런 내용 확실히 아는 내용들은 그냥 과감히 지워버리십시오. 본인이 필요한 것만 계속 남겨놓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계속 정교화를 시켜나가는 과정, 이 과정만 수반이 되면 아마 고정 1등급은 본인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현실적인 이 오답 노트법을 알아봤는데요. 이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1등급들을 봤을 때 문제풀이량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은 엄청납니다. 그 과정을 다 이렇게 오답노트 책에 그때그때 적는 거 이런 거 말이 안 되거든요. 매번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오답노트를 잘하는 법 요거를 효율을 높여서 가장 높은 이런 공부 방법들을 내가 계속 정리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문의 있으면은 댓글이나 카톡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